이렇게 발산하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게 바로 볼륨입니다. 볼륨. 무슨 얘기냐면 두상이 돌아갈 때 올림머리 표면 실루엣은 크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볼륨입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 닿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올림머리는 전혀 내가 알 수 없는, 전혀 내가 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하는 것이라든가 다 알 수 있는 것을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머리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알아채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쭉 존재해 왔잖아요. 쭉 존재해 왔어요. 우리가 이제 기억적으로 그때 그분이었구나 알아채는 거예요. 그게 그거였어. 그게 이거와 같은 이치야? 라고 알아채는 겁니다. 올림머리는 배우는 게 아니라 다 알아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리적 법칙, 일상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일과 관계된 그런 것들로 가지고 올림머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혀 아닌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올림머리를 안 배워도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알아채는 거죠. 스스로가. 자, 우리가 빈 종이에다가 이걸 누구라도 그릴 수 있어요. 동그라미 그릴 수 있죠. 이 동그라미에 속도를 가하게 되면 속도를 가해서 계속 돌리다 보면 이게 밖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힘을 갖습니다. 종이에다 반드시 그려보세요. 이 각도와 이 각도는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저랑 똑같이 그려요. 이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볼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상이 돌 때 표면은 크게 돌아가는 게 볼륨입니다. 두상이 돌 때 실루엣이 되는 볼륨의 겉표면이 되는 부분은 크게 돌아갑니다. 자, 볼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볼륨을 잘 갖추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형이 깨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두상에서 얼마만큼 튀어나와야 될까요를 얘기하면 얼마를 튀어나와야 될까요? 사람마다 지금 이 두상이 얘는 예쁘게 이렇게 생겼어요. 벌써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근데 저 같은 두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보다가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제 두상.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일 수도 있고 이만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놓여진 볼륨은 어때요? 다 똑같아야 돼요. 이 두상에 놓여진 볼륨은 실루엣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두상이 생긴 게 이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놓여지는 볼륨은 이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두께를 갖춰줘야만 되는 것이다. 이거는 베이스 볼륨이라고 해요. 베이스 볼륨. 근데 나는 여기 볼륨을 높이를 이만큼 잡았어. 앞 스타트 볼륨 이만큼 잡았어.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를 기준해서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볼륨이 이만큼 기본적으로 잡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런 볼륨이 필요하는 거야. 자, 나는 밑으로 와. 자, 두상인 얘는 이렇게 돌죠. 삥삥 돌다 뻗어나갈 때 어떻게 뻗어나가요? 이렇게 뻗어나와야 돼. 난 이 볼륨, 이 두께로 이만큼 잡았어. 그러면 얘는 이 크기로 놓는 거야. 이 크기로. 밑으로 갈 때 이 볼륨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기는 어디 해야 되느냐? 이렇게 형이 나와야 된다. 쪼그라면 이 정도 크기가 적당하다.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지금 두상 자체가 그 완벽해요. 그래서 백인들 스포츠 머리를 보면 머리가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스포츠 머리는 어때요? 이런데 머리가 많이 남아있죠.
왜 그렇죠? 머리가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죽으니까 죽은 깊이만큼이 길이가 받쳐주는 거죠. 그렇죠? 볼륨도 똑같아요. 결국은 죽었다 하더라도 이 볼륨의 깊이가 그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루엣을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틀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사이드가 이렇게 넘어가서 예쁜 사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왜 볼륨이 필요한 거예요? 저의 얘기 방식으로 보면 두상이 이렇게 굴러가다 보면 여기서는 보세요. 이렇게 굴러가죠. 이렇게 굴러가죠. 이 두께만큼 볼륨이 필요한 거예요. 두상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굴러가죠. 이 두께만큼 볼륨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앞머리 부분은 조금 외회적인 부분이 있어요. 앞머리 부분은. 자 보세요. 그 두상이 이렇게 굴러가죠. 앞에서 보면 이렇게 굴러갈 때 얘는 이렇게 두고 굴러가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굴러가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계란형인 겁니다. 결국 계란형. 올림머리에는 세 개의 계란형이 있습니다. 세 개의 계란형. 제가 얘기하는 것을 단순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공감해야 돼요. 맞아, 당연하지. 근데 그게 그거였어. 내가 그걸 몰랐네. 스스로가 각오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똑같은 계란이라고 그냥 생각하자고요. 자, 올림머리는 세 개의 계란이요. 우선 어디에서 계란이 있어요? 앞에서 봐서 계란이. 앞에서 봐서 계란.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죽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뒤에서 봐서 계란형입니다. 뒤에서 봐서 계란. 또 하나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계란. 이해되시죠? 잠깐 계란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왜 계란형을 아름다운 형으로 기준으로 삼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쁘다라고 하는 거에는 사실은 그 속에 좋은 비례를 갖고 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내재된 좋은 비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계란형을 수학적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릴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계란형을 똑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 못 그린 사람 없죠? 정사각형 누구나 그립니다. 자, 정사각의 대각을 딱 그립니다. 콤파스를 딱 대고 쭉 그립니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연결합니다. 이 정사각형 안에 서로 4점에 맞닿는 원을 그립니다. 자, 위에는 위아래에 서로 맞닿는 원을 그립니다. 이게 계란형입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이치와 비교해 볼까요? 자, 오늘 그려볼까요? 어떻게 뻗어나가나? 이렇게 뻗어나가. 이걸 뒤집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계란형이에요.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의. 자, 그리고 우리가 계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바르게 뒤집어 볼까요? 계란형이라고 하는 것은 밑변보다 윗변이 넓은 게 계란형입니다. 밑변보다 윗변이 넓은 게 계란형입니다. 자, 그리고 윗변의 넓은 부위는 이 부위와의 비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비례 관계.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비례, 황금 비율을 얘기합니다. 1대 1.618의 좋은 비례 감각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비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아름다움 속에는 좋은 비례를 내재하고 있다 이 정도. 그러니까 내가 맞출 때 과연 좋은 비례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형에 대한 볼륨 감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발의 길이에 따른 모근의 반발력. 그 다음에 풍선 효과와 같이 볼륨 포인트가 위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발생되는 볼륨. 지금 또 하나, 원심력에 의해서 뻗어나가는 그 실루엣.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볼륨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볼륨. 제가 얘기하는 걸 통해서 선생님들께서는 볼륨적인 감각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아, 이래야 되구나. 형을 잡을 때 이렇게 해야 되구나. 여기가 죽으면 안 되고 여기는 그래도 볼륨의 깊이가 깊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원심력 잠깐 얘기했는데요. 자, 보세요. 자, 이게 2cm 두께라고 얘기합시다. 2cm 두께. 이 두께를 볼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얘는 볼륨이 아닙니다. 볼륨은 무조건 강약이 있을 때만이 볼륨입니다. 얘는 두상을 따라서, 두피를 따라서 2cm로 계속 돌고 있잖아요. 두피를 따라서 똑같이 2cm로 돌아. 이거는 볼륨이 아니라 뭐예요? 두상이 큰 겁니다. 두상이 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허리가 23인치야. 허리가 23인치는 어때요? 얇아요. 너무 거리감이 느끼나요? 24인치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가 24인치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허리가 24가 예뻐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허리가 예쁘려면 허리 상하로 이보다 훨씬 넓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만이 24의 존재 가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허리 24, 골반 24. 이거는 병입니다. 이거는 보세요. 24가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여기에 두께가 볼륨을 만들고자 했는데 볼륨이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게 뭐냐면 똑같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두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2cm가 의미가 있으려면 다른 데는 이보다 죽어줘요. 볼륨과 두께는 틀리다라고 한 겁니다. 반드시 강약이 있어야 돼요. 강약이 있어야 돼요. 또 얘기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저는 자 보세요. 두께는 볼륨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볼륨이 아니다 그랬어요. 강약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러고 두께는 있는데 두께는 있고 강약이 있는 듯한데 위에가 평면이야. 이게 평면이야. 이렇게 넘어오다가 평면적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와. 여기가 평면이 존재하죠. 올라가다가 평면이 존재하죠. 이거는 볼륨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형을 딱 만들어 놓고 측면의 실루엣이 여기서 떨어지는데 일자로 쭉 떨어진다. 이거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산인데 아주 높아요. 근데 거기에 높은 산에 고평원이 있어요. 그 평지에 올라가면 이게 높다는 인식이 훨씬 덜하죠. 평지니까. 근데 그 높다는 인식이 강하려면 울퉁불퉁 이렇게 좀 뭔가 솟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개마고원, 고원이래, 고원. 그러니까 높은데 평지에는 그런 것은 그 서 있으면 볼륨의 느낌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볼륨은 보세요. 반드시 이런 라운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라운드. 그러니까 옆에 뒤에서 보니까 옆이 이렇게 볼륨을 잡은 듯 하면서 이게 떨어져요. 너무 큽니다만은 봐요. 여기는 볼륨이 아니라 여기는 죽은 걸로 인식돼요. 이렇게 와야 된다. 무조건 정도의 문제지만 국민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자, 볼륨에 대한 원천 네 번째. 좀 지루하고 그러더라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제가 꽃이란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바로 꽃이 갖고 있는 고유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올림머리야, 올림머리 뭐야? 라고 하는 것은 올림머리가 가져야 될 고유의 형태를 갖고 있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형태가 애매모호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뇌는 순간적으로 그 형태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인간의 뇌는 애매모호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자리를 보고 별들을 보고 형을 잡아놨어요. 고음자리 그 다음에 달에 나타나는 그림자 모양에다가 의미를 부여해놨어요. 토끼, 방아 찍는다. 그러니까 왜냐면 애매한 걸 싫어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지저분하다, 명료하지 않다 그런 것은 다 뇌가 그 형을 딱 규정하지 못할 때 그게 뭐야 지저분해 뭐 이런 형식을 그런 표현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 지금 예쁘다고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자 우리가 이제 결국은 나의 멋은 우리가 먼데기를 하죠. 왜 나는 먼데기를 할까요? 왜 나름대로 나를 꾸미려고 할까요? 안 예뻐졌으니까 예뻐져.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남자한테 예뻐 보이고. 사람들. 나는 여자들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자기 얼굴 보여주지 않으면서 자기 얼굴 직성해서 그럼 남을 보여주기 위해 사는 거죠.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자기 만족을 얘기한다면 집에 있을 때도 집에는 자기가 아니고 그러면 외딴섬에 떨어졌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만족을 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결국은 표현은 그렇게 해도 그 이면에 자기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속에는 결국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와의 관계에 서로 맺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관계가 끊어지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누구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존재를 알려야죠. 자기 존재를 알려야 됩니다. 어린 아이는 그 존재의 방식으로 울음으로 대시한다든가 무슨 나타내죠. 성인들의 자기 존재는 자기 능력입니다. 능력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외적인 능력, 내적인 능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만나면서 대면하면서도 관계가 맺어지죠. 그러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때 관계를 확실하게 잘 맺어주죠. 관계에 맺는데 유리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장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매력을 느끼지 못해. 상대방한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짜증나. 저 사람을 다시는 안 보고 싶어. 어떤 사람? 아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설정해도 괜찮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관계도 관계고 서로 인연을 맺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인연도 하나의 관계이고 우리가 가장 매력을 느끼지 못한 관계는 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미팅 자리 갔는데 멀스만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이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이 안 돼.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매력을 느낄까요? 첫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단계가 지속되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존중하면서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첫 대면에서 남자가 중성적인 이미지 여자처럼 얘기하고 막 몸을 비틀고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매력으로 삼는 것은 성의 정체.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됐을 때 우리는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메이크업을 해도 업스타를 해도 결국은 보다 더 여성성을 잘 강조해 주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지금 아름답다고 하지만 만약에 다른 이성에 물어봤을 때 선생님의 연령별 쭉 배열을 했을 때 많은 남성이 가장 매력으로 꼽는 그 나이를 얘기합니다. 20대에서도 19 있을 수 있고 아니 20살이 있을 수 있고 29이 있을 수 있어요. 23,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는 23세 메이크업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다 예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18세. 18세의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결국은 가장 매력을 느낄 때는 내가 이성에 가장 매력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이성을 했을 때는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왜 해야죠?
짝짓기 행위죠. 짝짓기 행위입니다. 그리고 18세는 생물학적으로 가장 짝짓기에 유리한 이로운 때다. 이로. 종을 번식하기 위한 가장 건강한 때. 그러니까 18세의 산모와 50세의 산모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씨를 뿌리면 여기다가 씨를 뿌리고 싶으세요? 여기다 씨를 뿌리고 싶으세요? 건강한 DNA를 생각해서 당연히 이거는 생물학적 관점. 하지만 동물 선생님 머리. 만약에 사람이 이것만 찾으면 그걸 뭐 짐승 이렇게 짐승 바로 동물은 이 조건을 찾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판단을 여기에 더 하게 됩니다. 이성적 판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라 나의 아름다움이 가장 이렇게 아름다웠던 것은 어느 순간 내가 이 루즈를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고 하는 순간부터 나는 나의 아름다움에 점점 잃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나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는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가끔 오버하는 사람들 있어요. 오버하는 사람. 이건 비이성적이죠. 자기가 경험하진 세계를 초월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신병.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최고로 경험했던 시기는 이때. 그러니까 나의 아름다움의 가치는 항상 여기에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리적인. 그렇지만 우리는 메이크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만큼의 갭을 메꾸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헤어만을 놓고 보면 이 나이 때는 볼륨을 잡지 않아도 다 예쁩니다. 왜? 얼굴이? 이때는 헤어 관점으로 보면 18세는 얼굴이 몇 점이에요?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이거는 얼굴이 넉넉하든 얼굴이 크든 적든 무조건 젊으면 100점.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나이를 먹을수록 100점이 비례해서 빠져나갑니다. 내가 입술을 발랐다. 이건 99점이야.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내 몸은 인식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점점 파운데이션이 두꺼워진다. 딸보다 파운데이션이 두꺼워져. 이거는 아마 85점. 그럼 15점을 어디서 맺고? 머리로 보면 볼륨입니다. 머리로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옷이 원색적으로 바뀌고 딸보다도 옷이 더 화려해지고 다마가 커지고 이렇게 외부에서 그 멋을 메꾸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헤어만 놓고 보면 볼륨을 전혀 컨트롤하지 않아도 내 얼굴이 예뻐 보였던 이 점점 볼륨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볼륨은 비례한다 라는 측면에서 볼륨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내재된 나의 볼륨에 어떤 컨트롤에. 그래서 지금까지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볼륨.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들이 저를 공감을 해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나의 손바닥에 허리에 올리면 어떻게 뻗어나가듯이 형을 탁 잡아낼 수 있어요. 올림머리가 안 되는 이유는 형을 못 잡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얼굴이 보세요. 나는 여기에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턱이 얼굴이 짧아. 그럼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올라. 얼굴이 적고 다 비례해서 맞춰집니다. 거기에 얼굴의 생김새, 얼굴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두상이 딱 잡혔으면 그 두상에 따라서 그대로 볼륨이 잡아져. 여기가 죽고 살고 그 상관없어요. 틀은 똑같아요. 실루엣은 똑같아.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더 깊이가 더 나오는 거고 살았으니까 깊이가 덜 나오는 거예요. 뒤통수 얘기했잖아요. 살았으니까 깊이가 덜 나오는 거고 죽었으니까 깊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형은 똑같아. 근데 목을 고민을 무조건 잡아요. 손이 많아서 해달라고 해요. 근데 얼굴이 이 얼굴이 아니잖아. 그럼 나의 기준을 따라요. 이 얼굴일 때는 손이 배달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도 범주에서. 이게 이제 전부 폭이 틀려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돼. 어? 가면 갈수록 나의 기준을 따르고, 그렇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객의 기준을 따라. 고객의 기준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취향, 뭐 여러 가지 성향,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유행성. 유행성을 따르지만 가면 갈수록 조건을 따라요. 고객의 조건을. 이해되시죠? 그럼 볼륨에 대해서 형 잡는 거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처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내재된 나의 감성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가능해져요? 품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품을 때 그런 것들이 시간과 더불어서 숙성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표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는 꼭 마음속에서는요, 공감하고 수긍하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꾸 따져야 돼요. 마음에서 따져줘야 돼요. 제가 얘기한 형에 대해서 따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따지면서 우리가 사랑도 싸우면서 깊어지듯이, 예, 정보도 꼬치꼬치 따지면서 그 정보를 내 속에다 끼워 넣어야지. 달랑 쏙! 이렇게 하면 쏙! 이렇게 넣어가지고는 깎으면서, 그래야 쐐기처럼 내 가슴에 쾅 꽂아놔야지. 거기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얘기를 들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꼬치꼬치 따져야 돼. 기만만의 생각이 아닐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따질 수 있어야 돼. 비록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따질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실제로 그런 스타일이 아니던데요? 따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형을 안 잡던데요? 따질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에 대해서 또 제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형식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정보를 이렇게 받는 그런 형식이 돼서는 안 돼요. 자, 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